네, 업종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분석인데요. 관세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되겠죠.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15%로 관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사업부 분석팀 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일단은 1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5%에 비해서는 관세율이 낮춰진 거니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렇죠. 네.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25%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정도 관세를 물고선 미국의 수출을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나 EU처럼 앞서서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 미만으로 관세율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상 수준에서 끝났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5%보다 더 낮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15%가 좀 적정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FTA 무관세 효과는 소멸이 됐습니다. 관세라는 직격탄을 자동차 업계가 지금 줄곧 맞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 네.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서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EU는 기존에 2.5% 관세를 물었었는데 이제는 15%로 상향이 된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2.5% 관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는 2.5% 관세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좀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도 사실은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생산한 차종이라 하더라도 부품 원산지를 미국 내로 옮긴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2.5%라고 하는 관세 부담이 지금은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비중이 40에서 50% 사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중을 더욱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60% 이상의 차종들을 현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그 비중을 60에서 70% 이렇게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수출에서의 어떤 그런 2.5%는 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장을 개방했고 이것은 미국 자동차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 관세 협상 성과를 좀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도 FTA 때문에 미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 무관세로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전혀 물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차가 국내에서 안 팔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양 국가 간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RV 차량 위주로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중소형 차 중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차들, 연비 효율이 좋은 차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차량들을 주로 출시를 하지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약간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고 한국 시장에서 어떤 포드나 GM 같은 차량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하기에는 지금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5% 관세 부과 이 시행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좀 밀당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한 번에 이제는 타결이 됐다고 해서 끝난다라기보다는
또 실제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또 밀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다. 이제 국가별 관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 뭐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의약품이나 자동차처럼 몇 번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속 세부 조건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그래도 15% 관세를 받아들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방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7월 신차 판매도 성장세를 보이고 이렇게 숫자는 좋은데 관세라는 이 발목이 잡히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량적인 측면에서 차종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같은 차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IB 차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올해 국내에 출시를 했고요.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IB 차종에다가 하이브리드 차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텔루라이드를 지금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찾는 어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IB 차종들을 적극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소비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직격탄으로 소비는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미국의 자동차 인센티브나 재고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재고가 줄어들면 인센티브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지금 재고가 안 좋은 이유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으로 선적되고 있는 차량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나가는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연초에 어떤 이런 수출 관련된 관세 부과 위협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좀 생산 플랜 자체를 축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쪽에서의 좀 병목이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부품 조달처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USMCA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국 현지 내에서 조달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품 공급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차량 재고는 부족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 GM과 손을 잡고 차량 5종의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양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분야에서 상당히 앞선 기술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화 플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뒤처져 있지만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픽업 트럭 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기술 교환을 하는 어떤 플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80만 대 정도 추가적으로 차량 생산을 미국 내에서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양사 모두 윈이 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메타 플랜트뿐만 아니라 타 OE 쪽으로도 지금 전동화 핵심 모듈들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속에서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동차 업계가 미국 관세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지금 발빠르게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지금 관세 관련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뭐 수출 이전 가격을 인하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판가를 인상을 하고 판가 마케팅 인상. 비용을 축소시키고 네. 그리고 각종 이제 밸류체인 차원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대응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얼마나 이젠 판가에 관세 부담을 전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상품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또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수익성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판매가 안 빠진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또 현대기아차의 상품성에 대한 확신을 더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 내의 생산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현지화 전략도 좀 궁금해지는데 현 시점에서 미국 현지 생산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올해 벌써 메타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그쵸. 들어갔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20만 대에서 30만 대 캐파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50만 대까지 지금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차종들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현지에서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보내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엔진부터 모든 부품들을 다 현지에서 조달해서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종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차종이 없는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도 라인업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각종 대형 RV 쪽으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정책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고 네. 있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방안 중에 하나가 수출 단가 인하도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고 그 안에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출 단가 인하라고 하는 것은 네. 현지 리테일 가격은 유지를 하고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보내는 수출 가격만 네. 낮춤으로써 관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가격하고 미국으로 이전하는 가격하고 아주 크게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밴드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약 10% 정도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약 10에서 15% 정도 수출 이전 단가를 낮추고 그만큼 관세 효과가 좀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출 단가 인하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관세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좀 부진했습니다. 2분기 실적과 함께 3분기의 실적 눈높이는 지금 어디까지 높여져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2분기 때 현대기아차 각각 약 8천억 원 정도의 네. 관세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면서 전년비 영업이익이 16%에서 기한이 24%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관세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 따지면은 전년비 소폭 개선되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전망을 보게 되면은 사실 3분기 전망이 지금 밝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2분기 때 높은 관세를 물고선 이미 수출된 물량들이 3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는 5월 달부터 이제 4월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낮은 관세를 밀고 들어간 재고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성을 좀 방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3분기가 조금 더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런 건 이미 컨센서스에 반영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될지 그 대응책들이 어떻게 나오면서 경감시킬지 이런 조금 더 미래적인 측면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현대차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책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자동차 업계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종목들을 눈여볼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렇죠, 네. 중소형 부품사들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 눈높이도 조금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길게 봤었을 때 올해 앞으로 이제 전망을 봤었을 때 가장 좀 유망한 거는 현대모비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때 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내 전동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 같은 타 OEM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포텐셜이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선호주로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고 현대기아차 관세 영향 완화되면서 오르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 중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로보틱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들이 하반기 때 가셔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까지 이런 업체들 다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보틱스 모멘텀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워낙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수혜주도 찾아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사업분석팀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